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계열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자, 네. 오늘도 이제 그 의류 패션 쪽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그 생산 사고 사례. 네. 이름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고 사례 막 이런 거. 사고 사례는 맞긴 하지. 아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맞아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좋은 것만 하는데 사실 이게 베이직이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라는 게 없어져요. 브랜드로서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쵸. 네,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잘 되었을 때 이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 롱런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가는 길인 거죠. 맞아요. 오늘은 음, 우리 미스마키님이 다이마루. 다이마루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아주 초보 막내는 단계. 다이마루부터 시작하죠. 막내는 네. 다이마루부터 막내는 시즌 시작부터 싱글. 시작하지. 아니, 막내는 이제 부자재 원부자재를 네, 맞추는 막내는 것부터 시장부터 시작을 가야지. 하는데 음. 저는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안 가고 바로 음. 다이마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쵸. 어렸을 때. 음. 근데 다이마루는 생각보다 이제 저게 뭐가 사고가 날까 싶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사고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사고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다이마루는 수량을 많이 하잖아.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 대형 간단하지 사고야. 않아요. 대형 간단한 사고. 사고. 그냥 이렇게 면티, 예를 음. 들면 면티, 사이즈 사고 되게 네. 많이 나는 부분이 목둘레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라운드 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넥은 되게 라운드 넥 기본 넥인데 네. 이게 이렇게 라글란 슬리브랑 사실 음. 세딘 슬리브랑 사이즈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 그쵸. 여기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라글란, 세딘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정도는 알고. 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닌 걸로. 네, 네, 네. 네, 라글란은 에리에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네. 라글란 슬리브는 사실은 목둘레를 좀 작게 주고요. 네, 네. 세디는 이게 어깨에서 봉제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둘레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네. 이게 겉은 똑같으니까 같이 주는 그쵸. 경우. 그리고 이제 가슴 너비도 골지랑 스파는 작게 주잖아요. 네, 심지어 네. 한 사이즈 정도씩 네, 더 네, 작게 네. 주는데 네. 그냥 싱글이랑 싱글 스판이랑 똑같은 사이즈를 주면 나중에 이제 음. 엄마 옷이 돼요. 여기서 네. 또 잘 아시겠지만 네. 싱글과 싱글 스판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너무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스판으로의 스판. 네,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음. 싱글과 싱글 스판의 차이. 아 그리고 이제 라운드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요. 네. 라운드가 정확하게 라운드가 아니고요. 네. 맞아요. 찌그러진 라운드가 가장 문제인데 이 일은 되게 빈번하게 찌그러진 일어나요. 네. 되게 자주, 되게 자주. 되게 네. 자주 일어나는 거라서 이렇게 된 라운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이래? 막 이런데 줄 때도 처음에 샘플링 할 때도 살짝 돈다 싶으면 낫지를 정확하게 잘 주라고 맞아요. 하시고요. 네. 이 원래 몸판보다 이 넥의 그 부속을 좀 더 작게 재단을 하거든요. 맞아요. 늘어나는 걸 네. 감안하셔서 그러면 그 위치들을 잘 표시하셔야 어떤 데는 많이 돌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막다분히 방향이든 남아. 네, 어느 방향이든 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표시를 가장 잘 하는 거가 예방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지금 우라님 말씀하시는 네, 그 네. 너츠는 너츠도. 가입밥, 그다음에 네, 네. 이게 그 곡선일 경우에 직선은 뭐 크게 음.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길이가 길면 그 적당한 길이에 다 이 가입밥 또는 너츠 이 업계 용어로 시루시라고 시루시, 하는 맞아요. 이런 표시들을 해주셔야 음. 이 위치까지 받고 또 이 위치하고 맞춰서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작업자들이 좀 사고를 안 낼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이렇게 장치를 깊게 하는 가는 겁니다. 건가요? 어. 아, 너무 얘기했나봐. 또. 네, 라운드는 늘 그 사고가 있어서 네. 나는 라운드가 더 무서워 사실. 그쵸. 응. 후드가 쉽죠. 후드가 잘 네. 더 나아요 사실 그쵸, 그쵸, 말해서. 그쵸. 뭔가 이렇게 에리가 달리거나 후드가 달리면 좀 나은데 에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한 3cm, 1인치 정도는 평평하게 박다가 나머지는 당겨서 박다가 그쵸, 다시 그쵸. 또 평평하게 박다가 다음엔 당겨서 박다 이런 강약 조정을 하셔야 평평하고 올바른 에리티나 라운드티가 나와요. 그것도 잘못하면 네. 그거잖아. 에리가 카라 스프레드가 한쪽으로. 길이마다 이게 돌아가거나 네. 이 문제가 똑같이 똑같아요. 돌아가는 거랑 네. 똑같거든요. 항상 이 문제가 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 우리 흔히 학교 또는 그 학원 또는 이제 이 전문적으로 이제
배운다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사는 배우는 데가 없어요. 하실 때 음. 우리 저기 처음에 스커트나 이 뭐야 그 블라우스 같은 거 시작할 때 이 핀 네네. 핀발이 핀발이 다 하잖아요. 핀발이를 다 하잖아요. 이제 이거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너츠 또는 이제 그 가위바 표시를 스르시. 하고 요거를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못하니까 핀을 이렇게 꼽아서 얘가 작업을 어긋나지 한 건데. 않게 작업을 하고 이제 네, 선수끼리는 핀발이는 어려우니까. 아니, 공장에서는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너츠 이제 그 시르시 표시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길 때 잘 당겨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 그게 참 그쵸. 문제야. 입 돌아가네 안 네, 나오죠. 네, 네. 먼저 이제 기장인데 기장 세 번째구나. 기장은 사실 다이마루는 어깨점에서 재요. 네네네. 네, 우부는 목 중심에서 재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기장이 그거와 그거 사이에 한 1인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븐처럼 재셨다가는 왜 이렇게 짧지 옷이 약간 그렇게 되고요. 나글랑 같은 경우는 화장으로 재요. 그렇죠. 그래서 소매 길이를 줬는데 소매가 너무 길게 나온다거나 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맞춰서 잘 주셔야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학교 다닐 때 잘 배워야 돼. 학교 다닐 때 학교 보면 다닐 때 채촌하는 가위바위보 거 있어. 가르쳐. 채촌하는 거. 아 고급 용어 썼어. 책에 나오는 고급 용어. 네. 와 채촌. 아직도 안 잊어버렸구나. 네, 그럼요. 괜찮네.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봉제 사고인데 디자이너가 해리 테이프라고 해서 넣어요. 그 약간 좀 후드티 같은 경우는 헤링본 테이프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싱글 다이마루를 1인치로 해서 해리 테이프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좋은데 봉제를 체인 스티치나 이런 걸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봉봉으로 딱 때려요. 그럼 안 들어가죠 머리는. 이제 네. 머리는 안 들어가. 목이 안 들어가. 이게 그리고 걸리잖아 이게. 그러면 따야 돼요 이게. 네, 따야지. 목둘레를 치고 나서 나중에 삼봉으로 원래는 바늘 하나를 빼고 쳐야 돼요. 그래야 그게 목에 들어가는데 본봉 스티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려주면 목이 또 안 들어가. 아니 다이마루에서는 네. 사실 본봉은 시치미 정도 쓰는 거지 본봉을 쓰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그래서 되는 거죠. 네네. 잘 늘어나지 않는 원단에 음. 원래 이렇게 약간 들뜨고 이러는 것들을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럴 때 약간 본봉을 쓰지 말라 네, 웬만하면. 봉봉은 또 음. 심지어 이렇게 넣다 보면 뜯어집니다. 네, 두두두두 소리 나요. 그래서 스포츠용은 다 시치미 한 다음에 다 터트리는 작업이 있어서 네. 그게 다 들어가요.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 미리 기본 작업으로 시치미 작업을 본봉으로 전체를 다 하는 네. 거예요. 그 물론 도매를 줘서 오리지널 본봉을 하진 않지만 그 땀수 좀 늘려갖고 그렇게 두두두 맞죠. 시치미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봉 그러니까 다른 봉제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터트려. 땡겨서 다 터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후작업 때. 음. 안 터트려서 나와. 안 터트려서 나중에 고객 입을 때막 무슨 두두 무슨 소리 소리가 나요? 나. 막 이래서 연락 이거 오고. 불량이네 막 뜯어졌네 막 이렇게 네. 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이거 실제예요. 진짜 네, 실제. 많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제가 옷을 사서 입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면 당연히 전화하죠. 이게 봉제가 뜯어져요 막 이러면서. 그럼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혹시 더 뜯어질까봐 미리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 해결해 달라는 거에 대한 어떤 해결해드려야지.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아셔라. 그래서 네. 다이마루티는 항상 피팅이 오면 머리를 넣어봐요. 목이 그쵸. 제일 중요해. 음. 목만 들어가면 그냥 괜찮고. 그래서 이제 다이마루나 스웨터나 이게 자를 놔두고 반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재보잖아요. 예, 재서 몇 센치면 들어간다는 게 브랜드마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요거 한번 재본 다음에 사이즈는 나오는데 머리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최대한 당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최대 스펙. 네네. 네, 다시 재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프린트와 자수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또 다이마루는 이것도 정말 아까도 큰- 얘기했듯이 응. 프린트를 넣으면 변색되거나 그렇죠. 이게 줄거나 네네. 그 부분만 오글오글해지거나 그 이제 몇 번 미느냐에 네. 따라서도 달라지는 그리고 부분도 있고. 밑에서 컬러 차오른다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차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수는 PQ에다가 자수를 넣는데도 또 나도 겉에 펭귄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더 때려. 응. 그래서 빵꾸나. 빵꾸나. 네. 그럴 때는 밑에 이제 데니아를 120 데니아로 때리다가 나중에 7호 데니아로 메꿔서 네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계속 놓으면 음.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샘플 작업할 때 이렇게 네. 120데니아로도 해보고 75데니아도 해보고 하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샘플은 펠트지로 받죠. 그러니까 그분이. 펠트지로는 네. 받으면 안 되고요. 네. 제 거에다 하시는 게 재원단에 좋아요. 해봐야 특히나 되는데. 이제 와플이나 PK 같은 음.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나도 안 보여. 응, 안 네. 보이고 골지 같은 경우 우글우글거리고 맞아요. 이 경우의 수들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대부분 그 원단 갖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재원단에 재원단에. 꼭 하셔야 돼요. 재원단에 꼭 하셔야 돼요. 테스트 되게 네. 중요하니까. 펠트지에 놓으면 다 예뻐요. 그렇죠. 음. 네, 그게 제일 나빠요. 네.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 그래서 너무 얇은 것들의 자수를 고집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맞아요, 네, 맞아요. 조그만한 그 스판 네. 원단 투웨이 스판에다가 저 자수 네. 웬만하면 그리고 안 골지에 스팽글 붙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맞아요. 근데 다 떨어져요 나중에. 맞아요. 얇기 얇은 스판에다가도 자수를 나온 적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음. 경지에 올랐을 때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다른 거랑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지 처음부터 그런 거를 내가 그럼요. 아무 저기도 아닌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골지 원단에 대형 가슴에 15cm 이상 프린트를 아마. 찍으신다든가. 네, 그것도 얇은 선으로. 골지는 안 되지. 네, 그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어디서 최악인데. 본 건 있어가지고. 최악인데. 아니 네. 이쁘지 그림으로는. 네, 그래서 제발 인터넷만 보고 그림으로 그 디자인하지 마시고. 인터넷만 봐서 그래요. 네. 그게. 인터넷이 이제 나쁜 거예요. 그럼? 나빠요. 네. 생산에서 굉장히 나빠요. 네네. 눈으로 네네. 직접. 직접 보고 만져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이마루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프인데 왁기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그치. 네, 그치. 그런 거 사소한 거예요. 네네. 근데 안 챙기면 디자이너가 안 챙기면 나중에 다 돌아가서 나오거든요. 이거 빨아봐야 돼요. 빨아봐야 네,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딱 펼쳐서 놨을 때 애가 이렇게 툭툭툭툭 쳐보잖아요. 그렇게 쳐보지 않고 그냥 옷 보고 아이로 깔끔하게 갖고 왔는데 그거 좀 그럼요. 괜찮네 이거 퀸인 거지. 네, 한번 흔들어서 털어보고 입고 나서 털어보면 이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이마루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라운스가 있죠. 그렇지. 여기서도 허영치가. 허영치라는 게 있으니까. 어려웠어요. 어라운스. 네, 그런 게 있고 네. 이제 워싱 후에 이색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이마루는. 그렇죠, 그렇죠. 네, 브러쉬 후에 이색되거나 워싱 후에 이색되는 네, 게 네. 많아요. 이 외에도 뭐 요건데 안 늘어나는데 시보리 기장 줘가지고 소매 안 들어가고 소매는 들어가는데 팔목까지 올리면 피 터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피아토네, 피아토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자중하시면 되고요. 네. 오픈 셔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어머나. 뒤 좀 보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보수 좀 해주세요. 이거 대박 날 건가 봐 올해. 네, 대박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허난 오공장이에요. 허나 노공장입니다. 오픈 셔츠는 사실 블라우스를 제외하고는 공장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기계화된 공장으로 셔츠란 이게 지금 맞아요. 시다님 입으시는 이런 셔츠 공장을 얘기하는데 셔츠는 사실 다 기계화예요. 엘이, 진짜. 주머니, 단추다리 응. 이런 거 다 기계화되기 맞아요. 때문에 갬볼, 네, 네, 갬볼. 스커프스. 네. 네. 다 기계화가 안 돼 있는데 들어가면 이건 일단 사고예요. 안 근데 나와요. 빈티지한 옷이 나오죠. 올해 물건 빠른 옷이 나오죠.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장인의 다 손길이 묻은. 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형태가 다 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디자인을 주는 경우는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손으로 박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나와야 빈티지한 되는데 옷이 된다니까. 4.5cm로 철형을 맞춰놨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5.5cm LE를 계속 쓸 거면 철형을 뜨고 시작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처음에 샘플은 만들어 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수공으로. 근데 다음번에는 좌우 짝재기 LE가 나온다든가 되게 많은 사고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계가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티치나 촬영을 먼저 세팅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수녀복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적용되지는 않는 예고 네. 수녀복이나 아동은 조금 더 이게 딱딱하지 않은 옷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남성용 셔츠나 드레스 셔츠는 더군다나 지금 우리 미스마키님 말씀처럼 네.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거를 그쵸. 감안하시고 테일러드한 하셔야 뭐 이런 돼요. 아이들이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 미스마키 말씀하신 것처럼 철형은 어떤 말이냐 하면 실제로 철로 돼 있어요. 스틸로 돼 있고 그게 이 철형이에요. 그거는 철형이지 얘는 철형이잖아요. 철형. 철이의 형이야? 형태의 형. 아무튼 뭐 그래갖고 이 모양이 있는데 맞고.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 도무송이라는 또 이 업계에서 도무송, 쓰는 그런 맞아. 말이 있어요. 이 도무송은 뭐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원래는 톰슨 가공이라고 해갖고 이 틀이 있어요. 틀이 그 빵 찍는 쿠키 찍는 것처럼 그 빵틀 틀이 있는데 같은 거. 그 틀을 밑에는 칼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 원단 위에 놓고 프레스해서 이렇게 재단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 보통의 의류는 이제 그 위에 마커 패턴이 그려져 있는 마커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나이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재단하는 기기들이 있어요. 공구들이 그런 걸로 재단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그 레이저로 네. 커팅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또 연단을 쫙 해놓으면 이제 굉장히 대량 생산하고 이제 그 시스템화된 아이들 기계가 와서 알아서 커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형화된 아이들만 네, 가능한 네, 거고 맞아요. 아닌 애들은 네. 다 이제 대부분 다 손으로 네, 그렇죠. 이게 내가 되게 놀랐던 게 아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아 쪽 셔츠 같은 경우는 이게 심지를 안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심지를 안 붙이고 와서 왜 안 붙였냐고 그랬더니 다 안 붙이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런 셔츠를 되게 본 적이 없다. TD를 네. 되게 더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내가 이 집이 너무 이제 나이롱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이롱. 그냥 우리 블라우스 흔히도 같은 업계에서 나왔어요. 이미지. 업계용. 나이롱. 나이롱. 왜 나이롱이다 이 집 그랬는데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사실 여성이나 그러니까 여아 쪽이나 이쪽은 심지를 안 거의 안 붙여서 붙여요. 워싱을 하면서 네. 약간 손맛이 나는 그런 네. 거를 또 맞아요, 좋아하는 맞아요. 경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가 내가 어느 방향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이마루로 돌아와서 아니요. 아니야, 이제 우리 셔츠 하고 그래도 있어. 뭐래. 이제 이런 셔츠를 저 하시다 붙이는 동안 우리 보면 셔츠 시작했어. 좀 네. 딴 얘기를 하시죠. 셔츠를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패턴이나 이런 스트라이프나 이런 네. 체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맞추기 진짜 네, 어렵죠. 이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실 거면 그냥 이렇게 3홀드라 그래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안마에 처리를 하시고 네, 네.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좌우짝이 틀린 경우에는 그냥 한 번 앞에 커팅을 하셔서 플라켓 처리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패턴을 밖에서, 나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봤을 얘가 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스트라프 또는 이제 프린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얘를 정말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그 패브릭 방향이라고 프린트를 해요. 네. 하는 것도 고급 기술입니다. 네. 이게 얘만 이 프린트만 예쁘다고 해서 그냥 해놓으면 그냥 안 되고요. 맞추기도 네. 어렵고 요척도 많이 들어가고 네, 맞아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뒤에 요크선도 없애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무늬가 그쵸. 잘 네. 보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크는 넣었는데 애가 서서 이렇게 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가로로 수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결방향을 잘 정리를 해줘야 나중에 애가 서서 수영하지 않아요. 작업 지시에다가 이 패턴마다 결 방향을 다 표시를 하면 내가 맞아요. 원하는 게 나오는 디자인이 거니까 나오죠. 예. 그거 작업 지시서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또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캐드 작업을 해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그 패턴 이제 그 품번명 그다음에 이제 그 패턴을 생성한 일시 그다음에 사이즈 그다음에 이 패턴을 몇 조각을 재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방향 결방향. 어떤 결로 그렇죠. 재단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손 뭐가 하나 패턴의 경우가 그렇게 많고요. 손 패턴으로 할 때 잘 못 쓰는 경우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셔츠 같은 경우는 결 방향 따라 다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작업 지시서에 결을 그 패턴을 맞추겠나 맞추지 않겠나 어디는 맞추고 어디는 맞추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역선은 되는 안 거죠. 맞추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A, B, C, D 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옆선과 안마의 어깨를 다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네, 이제 설계도가
1인치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요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네네. 리피트가 1인치가 넘어가면 요청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아, 심지어 그럼요.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맞추고 내가 어디까지 안 맞추고 이 패턴을 살릴 거면 앞판은 맞추고 등판은 바이어스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쵸. 자기가 요청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네. 셔츠는 가장 심각한 거는 원단이 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얇은 아, 원단을 맞아요, 쓰면 맞아요. 그래서 세번 왁기 수로 쪽에서 했을 때? 네, 많이 미어지는 경우가 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미어지는 네. 너스판이라서. 네. 그런 경우는 사이즈 스펙 같은 거 조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왔을 때 스키니 핏 안 돼요. 왔을 때 이거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 번 정도 네. 해봐야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미어지나 안 4분의 1인치 미어지나. 더블 스티치해서 음. 말아서 이렇게 박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한 번 박고 한 번 박아서 이렇게 한 번 눌러주면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 정치될 수 있고요. 이게 네. 그 생산 공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보통 그냥 오바로 치는 경우가면 이제 미어지는 오버치면 사고가 생길 미어져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공복을 그거를 이제 한번 때려줘야 돼요. 그쵸. 네. 얘를 이제 위로 한번 다시 눌러주던가 네. 아니면 싸던가 네. 그- 그러면 요척도 차이가 있고요. 기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요청, 기계, 네. 그 공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신경 많이 겉으로는 쓰셔야 비슷해 돼요. 보이는데 겉으로는 똑같지만 안에 안에 이 지금 숨어져 시접을 있는 봤을 거죠. 때 보통 이제 겉감 원단에 따라서 공사가 땀수도 사실 달라지긴 그럼요,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겉감이 좀 더 20수나 30수인 경우에는 땀수도 한 좀 더 1인치당 땀수예요. 8이나 9 이렇게 때리지만 네네. 좀 더 80수나 60수로 올라가면 1인치당 14에서 18까지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땀수와 봉사, 광택사를 쓸 거냐, 무광사를 쓸 거냐, 뭐 봉사의 그런 그 경우도 실의 다 두께도 달라요. 있잖아요. 네. 개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또 장식 스티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사소한 건데 단추도 사실 문제가 커요. 셔츠 단추 이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 단추는 얇은 단추예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고급 단추는 단추 두껍죠. 구멍이 좀 더 커져야 네, 돼요. 네, 네. 근데 다 만들었는데 구멍이 안 들어가게. 왜냐하면 통 무슨 브라운. 네. 네. 근데 단추는 사실 되게 높잖아요. 네, 네. 그럼 구멍이 훨씬 커요. 네, 네. 근데 구멍 큰데 플라켓은 좁아. 그러면 구멍을 못 때려. 얘는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단추가 어떤 크면 분들은 안마이가 커져야 돼요. 이게 홀이 네. 단추에 홀이 있잖아요. 네. 2홀짜리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투홀 있어요. 그 이게 안 2홀 같은 들어가요. 경우는 좀 안 쓰시는 게 네. 낫죠. 아웃웨어로 입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안으로 맞아요. 이렇게 음. 디테처블에 쓴다거나 그런 정도는 2홀을 써도 네. 웬만하면 디자인 4홀, 살리느라고. 네홀짜리. 네홀짜리를 쓰시는 게 네.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단추 위치도 되게 중요한데 음. 이거를 첫 번째 풀러서 입는 옷인지 네. 아니면 다 다 채워서 입는. 채워서 셔츠 타일을 매서 입는 옷인지에 따라서 음. 첫 번째 단추 위치가 좀 바뀌고 네, 네. 그거에 맞춰서 음. 가슴선의 위치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음. 것들은 좀 더 고민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음. 셔츠도 원단에 따라 심지가 부착 심지가 있고 비접착이 네, 네, 있고 네. 그리고 반접착이 있고 그래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심지 중요하죠. 네, 이게 내가 어느 부분 디자인을 살릴 건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 자연스러운 퍼커링을 원하는 건지 최종 느낌에서 보셔야지 자연스러운 퍼커링 원하는데 내리만 빳빳하게 살아계시면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땐 모르는데 한 번 세탁하고 나서에 이게 인상을 구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럼요. 아니면 되게 네. 더 좋은 셔츠가 네. 될 수도 있는 게 그래요. 그 심지하고 네, 관련이 돼 자연스럽게 있다는 하신다고 해놓고서 폴딩 패킹하세요. 거. 스탠다드 다 패킹 뽑아가지고 스탠다드 패킹. 패킹하면 애를 다려서 스탠다드 해야 되기는 되게 힘들고요. 아 그러니까 네. 셔츠 쪽은 참 패킹하는 방법도 작업지에서에 되게 명확히 해야 네, 되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햄버거 그 패킹도 많이 등대지랑 하고 이런 예. 거 핀이라든가 안에 이거 세우고 네, 이 네. 안에 그 플라스틱 또는 이거 여기 다 여기 넣고, 넣고 핀 등대지. 뽑고 네. 뒤에 그 접어서 여기에
다시 팔을 꼽고 몸판에 네, 맞아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하나도 안 붙이고 되게 빈티지한 옷인데 막 빈티지한 붙여. 옷인데. 그러면 네. 완전 바보 되는 거지. 바보 되는 완전 거 바보예요. 진짜. 네. 엘이 서서 나와. 또 흔히 특종 중에 네. 이제 이렇게 폴리패킹이 안 들어가고 네. 이 행거링하기 행거 위해서 패킹을 네, 하고 그렇게 있어요.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복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그냥 하자. 네, 이제 이제 끝이에요. 끝이랍니다. 네. 끝내야 될 시기가 오고. 끝내자, 아니 끝내자. 끝내란 네, 얘기인가 네, 보네. 끝내자. 네. 자 여기까지였고요. 네. 생산사고 사례는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많이 있으니까 음.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희 카페에 오셔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네, 네. 가능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허나무 공장은 쭉 갈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